이제 사전 보충 강의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앞서서 또 안내사항, 정규 수업은 분반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원활히 이제 지금이야 처음이니까 질문 잘 못하시고 그러시는데 조금만 지나도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게 되실 거세요. 실제로 이제 채팅을 통해서. 그때 인원수가 너무 많으면은 내가 질문하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반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하나는 주말반, 하나는 평일반으로 하고 싶은 건 저의 바람이긴 합니다. 네, 제 바람이고요. 이제 이 부분 여러분들한테 좀 여쭤보긴 해야 되겠지만 또 주말에만 바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평일반 이렇게 A, B 이렇게 하면 좋겠고, 앞서 쉬는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주말반 첫 타임 들으신 분이 평일반 두 번째 타임 들어도 진도에 무리가 없게끔 하는 게 이제 저희 목표입니다. 네, 저희 목표고요. 뭐 반대로 평일날 첫째 타임 들으신 분이 주말반 둘째 타임 들어도 이제 무리가 없게끔 그렇게 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그리고 명리 배우실 때 그 당부 사항이 있어요. 이게 처음 이제 배우시다 보면 대단히 재밌거든요. 재밌는데 중간에 겁이 많이 나요. 겁이 난다. 왜냐면 처음에는 신기하죠. 신기반기. 네. 신기반기. 네. 이렇게 신기반기한데요. 거기서 조금 지나면은 미래를 내 거를 막 보다 보면은 무서워요. 엄청 무섭거든요. 그거를 뚫고 나가셔야 돼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니 공부도 다 안 했는데 무슨 미래를 보고 뭐 그게 정확하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에 그 겁이 나는 거 그거를 막는 방법은 내 거를 좀 나중에 보시거나 나의 미래는 네, 제일 궁금한 거지만 사실 좀 나중에 보시거나 아니면은 내 거를 보더라도 마음을 좀 단디 먹으시고 그렇게 이제 살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권장드리고요. 어, 이게요 항상 복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지겨우실 수 있으시겠지만 복습을 1교시 때 복습을 깔짝 잠시 드릴게요. 이 청간이라는 게 있고 지지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 청간은 이렇게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건데 얘가 나의 정신이다. 왜 정신인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우주다, 하늘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지는 현실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하는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사실 위에가 정신이니까 밑에는 이제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요 청간이 10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갑을, 병, 정, 무, 이, 병, 신, 임, 안 돼. 개, 네, 이렇게 10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는 양이 있고 음이 있다. 양이 있고 음이 있다. 이 말씀을 또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양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음이다. 자, 그런데 그 안에서 깨알같이 아까 배운 거 조금 어려운 얘기 조금 더 보면은 하지만 얘가 결국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다. 그 이유 이제 복습하실 때 다시 보면은 이해되실 거세요. 왜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얘는 내가 볼 수가 없는 것들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여기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드리면은 이제 명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수가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노출돼 있다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수가 엄청 많은데 어떤 분은 행복하게 잘 사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운에서 이 수가 들어올 때마다 우울증에 걸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요. 얘는 내가 살아가면서 만날 수 없는 생소한 기운이기 때문이에요. 만날 수 없는 생소한 기운. 생소한 기운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우울증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 운에서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목, 화, 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생소하지 않지만 임계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생소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렇죠. 우울증. 맞습니다. 저도 이제 제 인생사에 대한 얘기를 막 중간중간에 설명 때문이라도 막 드리게 될 거예요. 저도 뭐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 아마 다들 한 사연 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강박증, 섭식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뭐 그리고 성인 ADHD는 지금도 있고요. 네, ADHD는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많은 부분들이 이 술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지 모르다 보니까 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거 겪으신 분들 또는 우울감이 있으신 분들은 명리 공부하시면 너무나 좋아요. 저 수라는 게 어떤 건지, 내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는 거지만 저게 무엇인지 학문적으로 파헤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정말 신기하게 그 다음에 수가 또 강하게 들어올 때 우울증에 노출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네, 실제로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배운 거를 통해서도 많은 거를 배울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지지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근데 얘 초록색이에요. 그럼 양이죠. 그럼 얘는 검정색이에요. 제가 지금 쓴 글자가 2022년이거든요. 이민년. 검정색이에요. 음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조금만 오늘 지금 1시간 배운 거 응용해 보셔도 답이 나와요. 올해는 이게 양이니까 현실적인 일들이 생기겠다.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어떻게 생기는가가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으로는 음이 들어온다. 머릿속으로 음이 들어온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하고 딱 뭔가 짚히는 게 있죠. 머릿속으로는 음이 들어오니까 어떤 사람은 더 행복할 거고 어떤 분은 또 우울증이나 답답함 이런 거에 노출이 되시겠다.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쉽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 갖기 바로 직전에 배운 게 요 무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얘네들은 중간자다. 중간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그럼 무기토는 결국에 중간자인 것뿐이다. 무토가 하는 역할은 이 양기를 온몸으로 흡수한 다음에 음으로 건네주는 큼지막한 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기토는 그 마지막 열쇠 같은 역할을 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까지가 이제 바로 전 타임에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이번 타임에 드릴 말씀은 뭔가 하면요. 반복이죠. 네, 반복인데 조금씩 다르게 이제 반복을 시켜 드릴게요. 가불병정, 그리고 경신임계. 온도가 여기로 가면서 엄청 뜨거워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뜨겁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도 뜨겁습니다. 그 이유는 전 타임에 배웠죠? 올해 8월달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같은 이치예요. 음으로 왔지만 이 양기라는 거는 쉽게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뜨거운 온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뜨거운 게 양이다. 차가운 게 음이다. 이걸 머릿속으로 기억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서서히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엄청 차가워지게 되는 거죠. 자, 엄청 차가워지고 나면은 다시 이쪽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지금 이렇게 일렬로 그렸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갑을 이거 괜히 썼네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네, 제대로 했어요. 임계. 그리고 이제 무토 같은 애들이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다. 그리고 기토 같은 애도 옆에 이렇게 같이 껴있기는 한데 이 친구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열쇠의 역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일로 갈 때 음으로 갈 때 열쇠의 역할 이렇게 해준다. 그럼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기토가 에잇 내가 문 딸게 비켜봐. 이제 무토가 양기를 쫙 빨아들였어요. 그래서 야 음으로 가야지. 그러고 막 이제 음으로 가는데 근데 문이 안 열려. 그러니까 이제 기토가 보고 있다가 진짜 한심하다. 일로 와봐. 내가 열어줄게. 해서 음으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 이제 음에서 양으로 갈 때도 양으로 가야지. 그리고 딱 왔는데 문이 안 따지는 거예요. 기토가 또 내가 열어줄게. 그래서 딱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저희가 대단히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실은
너무 단순한 얘기를 지금 제가 한 것뿐인데 되게 많은 거 알 수 있어요. 기토가 얘는 이제 양이잖아요. 엄청 뜨겁단 말이에요. 매우 뜨겁다. 그리고 얘는 음이에요. 뜨겁지만 여전히 뜨겁지만 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음이고 여기는 양이죠. 그럼 기토가 1번하고 2번 중에 언제 더 수고스럽겠냐는 거죠. 당연히 2번에서 더 수고스럽겠죠. 왜? 양에서 음으로 가는 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기토가 이때 역할이 크겠죠. 자, 근데 음에서 양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기토는 이때 조금 수월하겠죠. 이렇게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린 거 가지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가 사실은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여러분들 궁금하시거나 그러시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을 주셔야 돼요. 이게 저는 강사 생활하면서도 그 모르니까 배우러 왔는데 모르니까 화내는 선생님들 되게 싫어했어요. 특히 수학 선생님들이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막 가르쳐 줬는데 애가 몰라요. 그럼 이제 아 몰라? 내가 다시 알려줄게. 그리고 또 막 알려줘요. 근데 애가 두 번째 들었는데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눈치 보다가 선생님 죄송한데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진짜 잘 풀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반응이 나오죠. 아 얘 참. 야, 봐봐. 진짜 마지막이야. 이러고 이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네 번째도 몰라요. 아니 그건 당연하죠. 선생은 그게 자기 일이니까 당연한 거고 학생은 모르니까 배우러 왔잖아요. 학생이 최소한 노력을 하는 한 100번이든 1000번이든 알려줘야 될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부드리는 거예요. 모른다. 그럼 저한테 질문하시라는 거예요. 혼자 끙끙대시지 마시고. 아 근데 저 선생 바쁜 거 같은데 내가 물어봐도 되나? 아 되죠. 여러분들이 안 물어보잖아요. 그럼 다른 분들이 물어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내담자분들이. 근데 제 입장에서는 엄격히 따지면은 내담자분들은 고객이에요. 그리고 수강생은 제 식구입니다. 그럼 제가 뭐를 먼저 챙겨야 되겠습니까? 식구부터 챙겨야죠. 저를 위해서라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명리적으로 대단히 명쾌하게 생각을 갖게 되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저와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식구부터 챙겨야죠. 그러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카오톡이나 뭐 채널이나 이런 거 통해서 저한테 질문 주시면요. 그게 아무리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라도 절대로 비웃지 않으니까요. 저한테 질문을 반드시 주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쪽 부분은 끝났죠. 양이에요. 양이고 점점 갈수록 이 양기가 점점 커진다라는 것도 알겠고요. 이 무기토라는 녀석은 이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도 이제는 알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음이 되겠죠. 음인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음으로 오긴 왔는데 양의 이 양기는 너무 세요. 너무 세요. 너무 세기 때문에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구간 여기는 뜨거운데 음이라는 거예요. 아우 이거 다 지워지네요. 네. 아이 네 다시 쓸게요. 약간 혼종 같은 느낌이 나는 거죠. 분명히 나는 음으로 오기는 왔는데 온도적으로는 여전히 뜨겁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어디서부터 차가워지냐? 여기서부터 점차 식는 거예요. 한 정확히 한 이쯤부터라고 할게요. 이 요거를 시간 순서라고 가정했을 때예요. 이쯤부터 식으면서 점점점 차가워지는 거예요. 점점점 이렇게. 그리고 결국에 아주 매섭게 차가워지는 거예요. 아주 매섭게. 자, 작년이 신축년이었죠. 근데 나는 그럼 신축이면은 이거 얘보다는 덜 차가운 건데 나 작년에 왜 이렇게 힘들었지? 근데 이제 저희가 배우게 되겠지만 이 축토 안에 요 개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신금도 들어가 있어요. 네, 요 안에. 그럼 작년이 얼마나 추운 해였는지 아시겠죠? 물론 춥다고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추운 기운이 오히려 좋게 작용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추웠겠다. 특히 여자분들은 작년에 추웠겠다. 남녀 차별 왜 하나요? 왜 하나요? 이제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여자는 여자 자체가 음이다. 남자는 남자라는 성별 자체가
아무리 여자 같은 남자라 할지라도 양이다. 그럼 여자 자체가 음인데 작년처럼 아주 추운 기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매서운 음기가 또 들어온 거죠. 그럼 당연히 내가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까지도 또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하셔도 좋고 이해 못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은요. 천간의 음과 양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이거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반드시. 네. 그걸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 결국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추워지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여자분이 사주에 임계수가 너무 많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음기가 대단히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여자분이 사주에 경신, 경신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음기가 많은 거는 맞으나 이쪽이 음기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근데 요거 조금만 더 이제 바꿔볼게요. 어떤 분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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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음기가 더 많은 게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아까 그랬죠. 얘는 따뜻한 기운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음이긴 한데 그 와중에 조금 온기가 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차가워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이 음기가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1번이랑 2번이랑 비교했을 때는 또 2번이 음기가 훨씬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네, 이 부분은 좀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해를 해주시고, 그럼 이제 천간은 하늘의 질서예요. 요거를 이해하실 때 이 갑을 병정, 경신, 임계 얘네들이 막 순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순서대로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무토하고 기토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거고요. 막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들이 결국에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게 임묘진 그리고 사오미. 아, 요거는 또 색깔로. 네, 색깔로. 오늘 뭐 지지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원리는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임묘진 그리고 사오미 신유술 신유술 요 글자 크게 좀 더 두껍게 네 신유술 그리고 해자축 앗 네 앗은 저도 모르게 나온 소리입니다. 네 해자축 자 이게요 얘가 봄이에요. 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가 여름이라는 뜻입니다. 얘가 가을이라는 뜻이고요. 얘가 겨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한 계절당 세 글자씩 있죠. 그럼 총 12개가 되죠. 그래서 지지가 12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에 있는 천간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땅으로 떨어진 거라 그랬죠. 근데 여기는 12개가 됐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3.5도니까 20. 네, 두 개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자전축이 휘어져 있는 것을 표현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 명리라는 학문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단히 오래된 학문이기 때문에 그때 뭐 천체를 관찰하고 그렇게 했을 리는 없겠죠. 네. 하지만 이미 이 안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특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사이사이에 토가 있죠. 사이사이 토. 이제 어렴풋이 이해하실 거세요. 왜 계절 사이사이에 토가 있는지. 천간에서도 토가 해주는 역할이 뭐였습니까? 중간자였죠. 중간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 하는 애겠습니까? 여름이니까 양에서 음으로 연결시켜주는 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겠네요. 그죠? 그리고 얘는 뭐겠습니까? 음에서 다시 봄으로 연결시켜주는 애. 그럼 얘는 좀 수월하겠죠. 자, 그런데 너무 재미난 게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는 다시 또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분명히 이렇게 써져 있는데 요 안에 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지장간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지지 안에 매장되어 있는 천간이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 하면요. 요거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잘 잡으셔야 돼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 막 땅으로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 안에 기운이 무, 병, 갑 이렇게 있거든요. 요거 지금 안 외우셔도 되세요. 그냥 원리만 이해하시면 되세요. 겉으로 봤을 때는 인목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인목인데 그 안에 이렇게 세 글자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게 결국 뭔가 하면요. 하늘에 있는 기운들이 제가 아까 위에서 상호작용하면서 떨어진 거라 그랬잖아요. 이 기운들이 뭉쳐서 떨어져 내려왔는데 이 세 친구가 입을 옷이 이 글자였던 거예요. 이건 그냥 옷이에요. 껍데기. 네. 껍데기입니다. 지금 돼지 껍데기 생각하신 분 안 계시죠? 저는 솔직히 잠깐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목이라는 이 옷은 입고 있지만 실제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무토, 병화, 간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얘도 이 묘목이라는 옷은 입고 있는데 이 안에 간목하고 을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다 천간이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실 거세요. 가만히 있자. 그러면은 지지를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천간을 알면은 되겠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천간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인이라는 글자는 결국에 껍데기일 뿐이니까. 옷이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무, 병, 갑이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신다면은 조금 더 쉽게 따라오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보겠습니다. 갑을 그냥 양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편의상. 병정. 극양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무기. 얘는 이제 중립, 중성. 경신. 얘는 당연히 이제 음이겠죠. 임계. 얘는 극음이다.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 크기, 요거를 이제 잘 알아두시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대단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뭘 헷갈리냐면요. 제가 지금 여지껏 말씀드린 거는 목화의 기운은 양이다. 금수의 기운은 음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다 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음양의 개념 말고 다른 개념을 또 얘기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음양을 얘기하는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간목이 있고 을목이 있어요. 근데 이 글자 크기 한번 보세요. 글자 크기를 딱 보니까 얘가 훨씬 크죠. 얘가 조그맣고 물론 이제 글자 크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럴 때 이 글자 크기로도 음양을 나누어요. 음양을 나눕니다. 근데 이 음양하고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들. 다른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큰 글자는 양이라 그래요. 작은 글자는 음이라 그러고. 그럼 이제 천간이죠. 천간이니까 양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음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양이다 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이다 이걸 뜻하는 거고요. 양간 음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글자의 크기를 뜻한다라는 겁니다. 네, 글자의 크기도 글자가 큰 게 양간, 글자의 크기가 작은 게 음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게 이 간목이라는 글자는 일부러 크게, 을목이라는 글자는 일부러 작게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럼 이 차이가 뭐가 있냐면요. 자, 양은 남자, 음은 여자.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남자, 여자라고 얘기하는 건 요즘 시대에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양은 남성 호르몬, 음은 여성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볼게요. 간목하고 을목이 이렇게 있어요. 얘는 양간이라 그랬고, 얘는 음간이라 그랬어요. 여성 호르몬은 어떻습니까? 안정적이죠. 그리고 모험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성 호르몬은 어떻습니까? 호전적입니다. 막 전쟁하고 싶어 해요. 그 모험을 하고 싶어 해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개의 같은 나무도 간목은
호전적이고 막 모험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근데 을목은 음간이니까 안정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치가 사실은 되게 쉬워요. 자, 보세요. 일단 생명이 시작됐으니까 세게 밀치고 나와야 되겠죠. 생명의 시작. 밀치고 나와야 되겠죠. 엄마 뱃속에서 밀치고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간목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양간으로.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안정적인 모습으로 변해요. 왜냐면 내가 이제 딱 밀치고 올라와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엄마가 알아서 밥도 먹여주고 막 젖도 물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굳이 내가 막 또 그런 모험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응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응축되는 개념으로. 응축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글자 크기가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주 엑기스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엑기스. 이제 불필요한 건 필요 없다. 나의 엑기스만 보관하고 있자. 그 이제 여기서도 저희가 처음에 길을 잘 잡아야 되는 게 1번하고 2번하고 딱 봤을 때는 왠지 1번이 더 강한 나무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게 완전히 고농축으로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고농축으로. 그럼 얘는 뭔가 밀치고 나가는 힘은 강하지만 어떤 안정적이고 막 농축되어 있는 나무의 기운은 되려 약한 거예요. 나무가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반면에 얘는 밀치고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안정적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대신에 대단한 고농축 엑기스가 됐다라는 거죠. 그럼 굳이 이 둘 중에서 누가 더 세냐? 이거 대단히 유치한 얘기예요. 네, 누가 더 세냐? 이건 정말 유치한 얘기지만 얘가 더 세다. 아, 이거 유치해서 그냥 집을 내요. 네, 이거는 네, 너무 유치한 얘기라서 세다 뭐 약하다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을목이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을목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는 병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병화도 화기로 밀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양간, 글자 크기가 큰 녀석이 오겠죠. 이렇게 확 크게 들어오겠죠. 얘가 양간이에요.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내가 뭐 화기도 안정이 됐고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네, 이게 농축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올해가 아까 이민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임인년이에요. 그리고 이 지장간 안에 무토, 병화, 그리고 간목이 있어요. 간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벌써 저희 하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글자 크기 큰 거잖아요. 얘랑 똑같은 거잖아요. 얘랑. 그럼 올해는 화가 강하게 치고 올라오겠다. 벌써 하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목도 강하게 치고 올라오겠다.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뭔가 확 벌어진다는 거죠. 아주 예리한 현상은 아니지만. 자, 그러면은 이 병화도 시간이 지나면서 고농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음간이라 그래요. 자, 그럼 이제 토를 한번 볼게요. 토도 마찬가지예요. 토도 무토. 얘는 양간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그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유로 뭐 토니까 뭐 강하게 밀치고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는 얘기 안 드릴 거예요. 얘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목, 화, 금, 수를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얘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기토가 음간입니다. 음. 이 무토의 기운이 어느 정도 농축이 되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좀 빨리빨리 가볼게요. 금도 마찬가지. 얘가 양간. 글자 크기가 크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신금으로 변한다. 임수. 글자 크기가 크다. 얘가 시간이 지나면은 요게 된다. 그럼 이제 이걸 종합해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요.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요거는 그림을 갖고 와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강의, 현관. 네, 알겠습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 헷갈리시지 않게 대단히 잘 써야 되겠네요. 음양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양,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왠지 부정 탈 것 같아서요. 여기 다시 쓸게요. 글자 사이즈가 네, 아주 좀 만족스럽습니다. 그래도 다른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양. 네, 양.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글자 크기가 얘는 양간, 아이고, 조그맣게. 얘는 양간, 음간, 양간, 음간, 양, 음간, 양간, 음간, 양간, 음간. 요 간. 얘는 이제 글자 크기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글자 크기.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얘는 속성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속성. 그리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무토는 양에 가까운 중성이다. 그럼 기토는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음에 가까운 중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즘 기토는 이제 이쪽으로 쭉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세요. 그러면은 예시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음, 자, 음양적으로 보겠습니다. 음양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속성으로 봤을 때, 음양의 속성으로 봤을 때에는 제 거 같은 경우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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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그리고 얘도 무토니까 뜨겁다 그랬죠. 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성으로 봤을 때는. 자, 그런데 그리고 이제 얘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제 글자 크기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지지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청간만. 글자 크기로 보면은 얘 양간, 얘도 양간, 얘도 양간, 얘도 양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음양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그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되세요.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이다 하는 그 속성이 있고 글자 크기를 이야기하는 음양이 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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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음.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양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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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전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음가는 안정적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거 갖고도 저희가 벌써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람 청가를 봤더니 이건 색깔로 을, 정, 정, 정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청가를 봤더니 갑, 병, 병, 병 이렇게 있어요. 자, 이제 그 차이 아시겠죠? 그 차이가 1번은 이제 다 음간이에요. 글자 크기가 작은 거. 그리고 2번은 다 양간이에요. 글자 크기가 큰 거. 자, 근데 이제 이 왼쪽 분이든 오른쪽 분이든 목화의 기운이죠. 그럼 양 기운이죠. 아무튼. 그럼 사람이 긍정적인 거잖아요. 누가 더 긍정적이게요? 이쪽이 더 긍정적이겠죠. 이쪽이. 이쪽이 조금 더 명랑하고 쾌활하겠죠. 왜겠습니까? 글자 크기가 크잖아요. 이 긍정적인 목화의 기운이 호전성을 띈다니까요. 이 호전성이라고 해서 막 싸우자 이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뭔가 확 펼쳐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긍정의 기운이 저렇게 확 펼쳐내려고 하니까 2번인 사람이 훨씬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1번인 사람도 긍정적인 사람이죠. 왜냐면은 목하고 화밖에 없잖아요. 머릿속은 대단히 긍정적이고 막 긍정맨인 거예요. 그런데 2번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차이가 좀 떨어지는 거죠. 왜? 음간이니까. 안정적이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응용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네, 하나만 이제 더 해보게 되면요. 어, 이제 음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개수. 뭐 이거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이 경우하고 얘는 이제 음간이에요. 음간이고 얘는 똑같은 수인데 양간이에요. 어떤 사람이 더 철학적인가 라고 놓고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더 철학적이겠죠. 양간이니까. 양간은 확 펼치려고 하니까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대단히 그 와중에 좀 안정적인 철학성을 갖고 있겠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약간 혼돈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혼돈스러운 철학성을 가지고 있겠죠. 쫙 펼쳐지니까요. 근데 여기는 펼쳐지는 게 아니라 오그라드는 거예요. 오그라들어 가지고 고농축, 농축이 된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 이제 천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울 게 아직 더 많아요. 아직도 많은데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일단 첫째, 뭐 암기하시는 거는 당연하죠. 암기. 뭐 명칭하고 한자 가급적 쓰시면서 한번 쓰시면서 이제 암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둘째,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속성으로서의 음과 양, 음양, 요것도 뭐가 음이고 뭐가 양인지 봐두시고, 그리고 이제 그 글자 크기로서의 음양, 음간, 양간, 이것도 몇 번씩 써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은 대단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처음이 아무것도 모를 때가 어려운 거지,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금방 저절로 암기가 되실 거라는 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보셨을 거세요. 상생상극이라는 게 있어요. 상생상극. 생한다, 극한다. 이제 생이 플러스 극이 약간 마이너스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얘는 막 되게 좋게 생각하고 얘는 좀 안 좋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좋고 나쁨하고는 일절 관계가 없어요. 누구는 생을 받아가지고 뭐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누구는 극을 당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저 언어에서 오는 그 말의 뉘앙스에서 오는 혼동은 안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어, 요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세요. 수생목, 물이 나무를 생한다. 그 뜻이에요. 물이 나무를 키워준다. 그리고 나무는 뭘 키워주겠습니까? 목생화, 불을 키워준다. 그리고 화생토부터 이제 이해를 잘 못하세요. 화생토 같은 경우는 보통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땅 위에다가 그 이제 불을 피우고 나면은 불을 필 때 쓴 땔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땔감이 재가 되어서 비료가 된다. 약간 억지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설명은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토생금, 토생금이 이제 뭐라고 설명하나 하면요, 땅을 뚫고 바위가 나온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금생수는 이 바위를 뚫고 물이 나온다. 그럼 이제 다시 수생목으로 가거든요. 저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도 그런 영상 올리긴 했는데 얘네 둘은 이해돼요. 이해되고 얘네 둘은 뭐 땅 위에다가 뭐 불을 피웠더니 뭐 이게 재가 돼가지고 비료가 된다고? 뭐 땅을 뚫고 바위가 나온다고? 이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일단은 그냥 암기를 먼저 하세요. 저희가 이제 그 수업 중에 그 원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근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요거는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되세요. 요게 이제 생이에요. 생하는 거. 요 생하는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가 목을 키워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수가 목을 키워줬죠. 그럼 목은 이렇게 커지겠죠. 그럼 우리는 목만 볼 게 아니라 수의 입장도 한번 봐야죠. 그럼 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수는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갖고 이제 설기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설기되다. 그러니까 기가 빠져나온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왜? 수 입장에서는 수생 목하느라고 자기 기운이 빠져나왔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까지는 지금 모르셔도 되는데 지금 제가 써드린 저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는 반드시 암기하시라는 거. 아이고, 네. 이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화생토가 됐네요. 화생토.
그럼 이제 극을 말씀드릴게요. 생을 말씀드렸으니까 극. 자, 물이 뭐를 끕니까? 극화. 이 극한다라는 게 약간 이렇게 짓누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수는 화를 끄겠죠. 자, 그리고 나무는 요거는 좀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나무는 뿌리를 어디다 꼽죠? 땅에다 꼽죠. 방금 전에 누가 들어오시려고 딱 했다가 사라졌어요. 네. 나무는 땅에다가 뿌리를 꼽죠. 그럼 땅이 아야 하겠네요. 목극토. 자, 그 다음에 화. 불은 금을 달굽니다. 그래서 재련한단 말이에요. 화극금. 그리고 토. 토는 뭐를 극할까 이제 생각해 보시면요. 결국에 토는 물을 가두어요. 물을 가둔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극수. 왜냐면 물이 막 흐르는데 저희가 그 흙을 갖고 와가지고 그 흐르는 물을 이렇게 막아봐요. 이렇게 막으면은 물이 더 이상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극수. 그리고 금은 쇠 붙이잖아요. 도끼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도끼. 금, 극, 목.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칙은 반드시 또 암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암기하실 감을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기는 해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 초보자 강의고 정말 한자도 전혀 모르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지금 벌써 제가 암기하시라고 그러는 게 10천간의 글자 이름 암기하시라 그러고 뭐가 음이고 뭐가 양이고 막 이거 암기하시라 그러고 그리고 뭐가 양간이고 뭐가 음간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생하고 극 암기하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초반에만 암기하실 게 조금 있고요. 조금이라고는 안 할게요. 그러니까 조금보다 약간 더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암기하시고 나시면 그 다음부터는 암기하실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초반에 조금 내가 빡세게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암기를 해주시고요. 얘는 대단히 많이 쓰이는 그 어떤 공식이에요. 일종의. 이걸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상생상극 서로 상 서로 생하고 서로 극한다. 네, 그래서 왼쪽이 생하는 거고 오른쪽이 서로 극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거 꼭 좀 외워주세요. 근데 몇 번 이렇게 연습해 보시고 그러시면은 금방 외워지세요. 외워지시고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수생목 목생하는 암기 되셨을 거세요. 요건 이해가 진짜 잘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 결국에 이제 그런 부분들 네 열심히 암기해 주세요. 네 진짜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불시 점검은 하지 못하겠지만 네 그래도 뭐 할 수도 있죠. 제가 일기분들 강의할 때도 불시 점검 하겠다고 했더니 이분들이 너무 막 주눅 들으셔가지고 그 얘기 쏙 들어갔어요. 제가 취소하고 네 그러진 않겠지만 네, 그래도 열심히 암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오해를 바로잡아야 되는 게 있어요. 수극화다. 물이 불을 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이 꺼지겠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시게 어떤 사람 사주가 이 전부 빨간색이니까 화겠죠. 화.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운에서 수가 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수예요. 수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수국하니까 그리고 심지어 불보다는 물이 더 세니까 얘가 들어오면서 불을 싸그리 다 꺼버리겠네? 헉? 그럼 이 사람 이거 어떻게? 이제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이 사람 사주는 지금 불바다잖아요. 불바다니까 물이 들어와도 이 물이 말라버리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사하게 여러분들이 실수하실 수 있는 다른 개념을 또 말씀드려 볼게요. 무토가 있고 나무를 제가 이렇게 막 이거 색깔로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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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네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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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도 나무 네, 나무밖에 없어요. 나무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운에서 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와 그럼 어떻게 금이 들어와가지고
나무를 쳐낼 테니까 저 나무 다 잘리겠다, 큰일 났다, 이런 개념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되려 야 이거 금이 걱정되는데 이 세계는 나무밖에 없는데 금하고 부딪히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세계 안에서는 이 금이 손상되겠다. 위에도 마찬가지. 전부 다 불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물이 있다. 그럼 물이 들어왔을 때 물이 말라버리겠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 상생상극을 보실 때 극한다고 해서 물이 불을 끈다라는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도 있어요. 물론 있지만 만약에 1대1의 상황이다. 그럼 아무래도 뭐 그렇게 보셔도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수가 와가지고 화를 좀 억제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라는 거죠. 목이 와서 토를 억제한다. 자, 그런데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의 사주가 화가 너무 강하다. 그럼 수가 와서 억제를 못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요 극을 볼 때 이게 연상이 딱 되잖아요. 물이 불을 끄는 거. 근데 불을 끄는 개념이 아니라 불을 억제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 초반에는 복습을 많이 해야 돼요. 특히 초보자 보충 할 때는.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일단은 만세력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만세력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보는 법도 아니죠. 그냥 기본적으로 뭐가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이제 10천간 10개의 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명칭 말씀드렸고, 그리고 뭐가 음이고 뭐가 양인지 말씀드렸고, 뭐가 음간이고 뭐가 양간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생상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요건 그냥 공식이죠. 네, 이거 그냥 암기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근데 제가 오늘 공들여서 말씀드린 부분이 어딘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10천간의 그 원리에 대해서 공들여서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어떤 원리에 대해서 공들여서 말씀드렸나 하면은 양이 음으로 가고 이 음이 다시 양으로 갈 때 요 원리, 그리고 그 사이에서 토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공들여서 말씀드렸어요. 이거 되게 쉬운 얘기인데요. 자, 저희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면은 결국에 바다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비가 하늘에서 떨어졌죠. 자, 그런데 햇빛이 쨍쨍 비칩니다. 쨍쨍 비치면은 결국에 이 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증발돼서 위로 올라가죠. 네. 그러면 이 비는 그럼 하늘에서 왔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땅에서 올라갔다고 하겠습니까?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예시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아까 그 음양, 요 천간의 음양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들여 말씀드리면서 8월 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8월은 금이다. 그래서 명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양력 8월 얘기하는 거예요. 명리적으로 봤을 때는 가을이라고 하는데 8월에 어떻다? 덥다. 길 지나다니는 사람 붙잡고 지금이 가을입니까? 여름입니까? 그러면 반팔티 입고 막 에어컨 틀어 놓고 있는 상태에서 나를 미친놈 취급하겠죠. 자, 그런데 이 8월하고 명리적으로 반대가 되는 계절이요. 인월이라는 계절이에요. 인월은 2월이에요. 2월. 자, 인월 같은 경우는 2월 초하고 중순으로 나누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걸요? 2월 초순은 추워요. 이때 봄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죠. 패딩 입고 다니잖아요. 우리 3월 초에 개학할 때 패딩 입고 가는 사람들 많은 거 떠올리시면 아실 거세요. 그럼 여기는 2월이고 양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양이 시작이 되는데 춥다. 이상하죠? 그리고 여기는 음이 시작이 되는데 덥다. 이게 뭔가 말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 결국에 얘랑 얘는 하나다. 결국에는 하나다. 당신이 양으로 치중하면 음으로 갈 것이요, 음으로 치중하면 양으로 간다라는 이치를 뜻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그림 그렸던, 너무 유치하게 그렸네요. 네, 이 그림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은 바다에서부터 빗물이 위로 올라갔다고 할 것인가,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보고 감명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망하는 게 곧 성공하는 거고 성공하는 게 망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궤변이 되겠죠.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죠. 하지만 그 큰 틀에서의 이치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확대 해석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결국에 음이 너무 강해졌다. 음이 너무 강해져서 내가 괴롭고, 음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 괴롭고, 어떤 분한테 이제 안 좋게 작용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괴롭고 힘들다. 이때야말로 내가 양을 바라볼 수 있을 때라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내가 대단히 괴롭고 힘들 때야말로 사실은 양을 바라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라는 거를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주 명리학은 자연의 이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여러분들이 저의 관점을 조금 알아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는 조선시대였고, 또 이제 뭐 오공화국, 흔히 오공이라 그러죠. 이럴 때는 나의 선택권이 없었단 말이에요. 선택권이 약하다. 나의 선택권이 대단히 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리를 볼 때 대단히 그 어떤 명확하고, 그리고 너 이때 이렇게 될 거야. 아유, 너 어차피 부자 된다는데 뭘 일을 해. 가만히 있어. 요게 가능한 시대에 저희는 살았어요. 아니, 저희가 아니죠. 그 예전에 조선시대하고 이제 오공에는. 근데 현재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는 막말로 이 관성이 너무 강하다. 그럼 해외로 나가버려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내가 해외 나가고 싶다고 나갈 수 있었습니까? 50 때도 특별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못 나갔단 말이에요. 개인의 선택권이 강해요.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왜 드리나 하면은 방금 전에 드린 말씀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어떤 분이 사주에 음이 안 좋게 작용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음기가 너무 세져가지고 이 사람이 힘들고 괴로워요. 뭐 예시를 들어볼게요. 뭐 이 사람이 뭐 신랑하고 결혼하자마자 신랑이 뭐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서 아이들을 키워야 돼요. 너무 힘들고 괴롭죠. 근데 조선시대나 오공화국이었으면 선택권이 없어요. 나는 그냥 그 상태로 애나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밤낮 없이 일하면서. 자, 근데 현대는 어떤가 한번 볼까요? 내가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이 감옥을 갔어요. 애도 낳았고 힘들고 괴로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지금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냥 선택권이 많아요. 뭐 가장 흔히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친정 엄마한테 맡기고 나 그냥 일 열심히 하면 돼요. 아, 그리고 막말로 그냥 남편하고 이혼하고, 아, 나 당신 범죄자인지 몰랐다, 이혼하고, 그리고 자식들은 내가 키울게, 또 연애하다가 또 결혼해버리면 그만이에요. 현재는 그게 된단 말이에요. 현재는 힘들고 괴로울 때 이게 의미하는 게 양을 추구하는 게 되는 사회라고요. 과거에는 힘들고 괴로우면 양을 추구할 수가 없었다고요. 이 얘기인 즉슨 대단히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늘에서 비는 왔지만 바다가 돼서 다시 증발해서 올라갈 수 없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즉 음과 양이 연결되지 못한 시대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현대 사회는 실제로 음과 양이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예시를 들어보면은 대단히 추운 사주가 있어요. 뭐 추운 사주 이런 건 이제 말씀 들어보셨죠. 너무 추운 사주여가지고 따뜻한 기운이 와야 돼요. 근데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대운에서, 대운 그 10년짜리 운에서도 한겨울 이렇게 써져 있는 운이 들어와요. 이제 해자축이 그 겨울을 뜻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0세 대운이 해, 그리고 20세 대운이 자, 그리고 축, 요게 30세 대운이에요. 이제 추위는 여기가 초겨울, 여기가 한겨울,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마지막 겨울이긴 한데 축월이 이때가 진짜 춥거든요. 근데 추운 사주가 운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되게 안 좋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근데 실제로 이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대단히 자신의 삶을 개척해가지고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어마어마한 막 진짜 재벌급이 되신 분들도 있고, 또는 해외에 나가가지고 대단히 번듯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과거의 관점으로 보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그러면 현대적 관점으로 한번 볼까요? 이분이 이제 운이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그럼 봐요. 내가 대단히 추운 사주죠. 근데 제가 이 밑으로 들어오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현실이라 그랬죠. 현실이 점점점 더 추워가고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내가 죽겠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가 내 정신이라 그랬죠. 근데 내 머릿속에 강한 양기운이 들어왔어요. 자, 조선시대였으면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마는 거죠. 그런데 현대사회잖아요. 머릿속에 이 강한 양기가 들어왔다? 현실에선 내가 진짜 죽고 죽을 것 같다? 그럼 이것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이게 된다고요. 실제로 이렇게 통변했을 때 대단히 정확해요. 네.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뭐 선생님께서는 이 정축 대운에서 현실과 타협하면서 괴로워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거를 붙들고 대단히 새로운 모험을 해보셨을 수도 있으셨는데 신뢰가 안 된다면 그때 선생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럼 다른 데 가서는 다 제가 부자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은 맞추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저 지금 사실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 좀 못하지만 저는 대단한 자산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근데 딴 데 가면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거죠. 왜? 조선시대처럼 보니까. 조선시대처럼 보니까. 네. 당신은 그냥 뭐 수가 많으니까 당신은 그냥 그 어떤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제가 앞서 그랬죠. 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만날 수 없는 거라 그랬죠. 그럼 그거는 가변성을 띠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 사람이 이 수를 어떻게 사용하는 줄 알고. 조선시대 때는 그랬어요. 이것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수라는 거는 양면성이 크단 말이에요. 양면성이. 왜? 갑을병정 무기경정, 또 써야 되겠네요. 갑을병정 무기병신 임계. 자, 이 수라는 거는 제일 끝에 있잖아요. 그러면 1번 갑을병정 무기경신을 지나온 수가 있어요. 그럼 대단히 현명하겠죠. 늙었으니까요. 이제 2번 여기서 1로 이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새로운 생명을 만들고 싶어 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현명함은 지혜를 뜻해요. 제가 아까 전에 위에서 그랬죠. 저 수라는 거는 우리 인간이 만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변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지혜가 되기도 하겠지만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싶어서 색이 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저희가 뭐 과거 저희 사회 또는 조선시대를 보면은 교육적 수준이 높았습니까? 낮았습니까? 낮았다라고 봐야죠. 지금보다는. 낮은 교육 수준. 물론 저희 나라가 교육 수준이 타국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이지만 조선시대라든가 또는 오공화국 때 저 시골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그럼 교육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환경 때문에 이 수를 봤을 때 지혜보다는 색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오늘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뭐 경험 있으신 분들 있으실 거세요. 그 사주 딱 상담 받을 때 수가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수가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무슨 얘기 하나 하면요. 지금 여기 이제 다 수거든요. 그럼 이제 무슨 얘기를 하나 하면은 아유 선생님은 그냥 색을 너무 밝혀. 남자를 너무 좋아하네. 이게 조선시대 태어났으면은 기생사주야. 이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세요. 아마 누군가들은. 그 미친놈들이죠. 미친놈이에요. 왜냐면은 그거는 조선시대 때 하는 얘기예요. 그때는 교육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내가 저 수라는 거를 현명함과 지혜로 활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본능적인 욕구로 가겠죠. 근데 지금에 와서도 그렇게 해석을 한다니까요. 그럼 대단히 틀린 통변이 되는 거고 대단히 잘못된 감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단히 위험한 감명이 되는 거죠. 전혀 그렇게 살지 않던 사람도 그런 감명을 듣고 나면은 내가 기생이 되는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오히려 유혹에 빠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에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도 아시게 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시면서 그날 배운 거 이제 여러분들 사주 명식에 대입을 해보세요. 누구 말이 맞나? 일주일도 안 걸려요. 누가 감명하는 게 맞는지 확인하는 데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 이상 조선시대처럼 보지 말자. 조선 명리를 하지 말자. 조선 명리의 좋은 점을 갖고
현대사주에 결합을 시켜야 된다. 하지만 뭐 모든 분들이 그러는 건 아니지만 특히 어떤 SNS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노출돼 있으신 분들은 주로 조선시대 사주들을 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제가 이렇게 강의를 열정적으로 또 많이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 상담하는 게 금전적으로 보면 돈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강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타파하고 싶어서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예전 오래된 학문의 장점을 그대로 갖고 현대사주와 융화시키기 위해 그래서 저는 강의를 계속 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이 명리를 보는 관점. 네. 감사합니다. 주부님. 네. 네. 주부님 그러니까 근데 그 되게 멋지세요. 지식 주부님 그러니까 되게 있어 보이세요, 실제로. 저도 약간 지식 명리 뭐야 요런 느낌 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 좀 무겁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요하는 게 밴드에도 제가 그때 장문에 글을 올린 거 다 읽어보셨을 거세요. 그게 실은 이제 1, 2, 3기 밴드에 다 올린 글이에요. 다 올린 글이고 그거를 올린 배경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그 제 내담자분들이나 또는 이제는 안 그러시지만 이제 수강생 분들 중에 일부 분들은 건강 챙기세요. 이제 그 말씀 하세요. 너무 감사하죠. 건강 챙기세요. 이건 진짜 너무 감사한 얘기인데, 이제 그 중에서는 이제 시간이 지나시다 보면은 내담자분들 중에서 되려 조금 역정을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왜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5만 원 되게 비싸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왜 5만 원 받으세요? 선생님 그렇게 고생하는데 남들은 20분 하고 뭐 10만 원 받고 그래요. 근데 선생님 예약도 꽉 차 있으신 분이 왜 자꾸 5만 원 받으세요?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걱정이죠, 당연히. 그것도 감사한 마음이죠. 걱정인데 약간 우려 그리고 아주 약간의 그 답답함이 느끼신 걱정, 답답함이 섞이신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실은 이제 이분들한테 제가 내담자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그런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 뜻을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밴드에다가 그렇게 올리고 걱정 되게 많이 해주시는 분들한테도 메시지 보냈어요. 그냥 그거 이제 끝에 내용만 조금 바꿔가지고. 네, 저는 실제로 그것 때문에 명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명리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그 이 강의 들을 때 여러분들이 안내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수강료 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세요. 아마 한 분도 안 계실걸요? 그 이유는 돈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저 스스로를 경계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경계하기 위해서예요. 저는 제 스스로 어떤 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밴드에 올렸던 그런 목표를 가지고 목숨 걸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에 하나 그런데 빠질까봐 그게 두려워서예요. 그러니까 제 내담자분들 중에서는 여기에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제가 너무 바쁘니까 제발 계좌번호 알려달라 그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이제 상담 끝나고 났는데 제가 이제 계좌번호가 뭐 어떻게 되고 뭐 금액은 얼마고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모르고 있다가 한 3일 지나 보니까 어머 나 이 사람한테 돈 안 냈네? 그럼 알려달라고 보냈는데 전 이미 막 상담 중이죠. 네. 근데 저는 하늘이 감동하는 건 바라지 않아요. 그냥 제가 밴드에 올린 거 그거 자체예요. 하늘도 상관없고 그쵸. 그쵸. 체리님도 그쵸. 그러니까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이 싫어서가 아니고요. 제가 힘이 더 생겼을 때 힘이 더 생기고 이 힘이 더 생긴다라는 건 공부가 더 됐다라는 얘기죠. 공부가 더 되고 그래서 저 스스로도 어떤 유혹에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중심이 잡혔을 때 음.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명리하는 사람은. 그러면 돈 내시는 분들은 손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무료로 이제 힘드신 분들은 무료로 가르쳐 드린다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무료로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으세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료로 오신 분들은 본인들 마음이 무거울 거란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지도하고 가르치는데 어찌 마음이 무겁지가 않겠습니까? 그럼 이분들은 제가 갖고 있는 뜻을
조금 더 무겁게 여기실 거예요. 아무래도.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럼 저는 그걸로 수강료 된 거예요. 반면에 수강료가 내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형편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어떻게든 해서 그래도 냈다. 남들보다는 조금 나은 위치에 있어서 그분들한테는 그 무거운 짐은 좀 덜하겠죠. 그거를 세상에 어떻게 그 돈이라는 그 지폐 몇 장으로 그걸 환산한단 말입니까? 어찌 보면 이게 더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 죄책감이. 사실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지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미안하다, 죄송하다, 더 열심히 해서 보답하고 싶다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반면에 수강료 납부하시는 분들은 거기로부터는 어느 정도 해방되시는 거예요. 맞아요. 세상에 배우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배운다는 게 그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입니까? 그것도 심지어 명리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네. 그래서 제가 뭐 너무 과하게 좀 흥분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요. 저는 제 학원을 운영할 때도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했고요. 모두가 그 시스템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컴플레인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기 잠시만요. 이게 제가 학원 처음 오픈했을 때 장부예요. 장부 보시면은 지금 학원비 제멋대로인 거 보이실걸요?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들? 학원비 제멋대로예요. 네. 이게 세 과목 국영수 이때는 아마 국어하고 영어만 했을 때였을 거예요. 수학하고 영어만. 근데 15만 원 내는 애도 있고. 이거 지금 제멋대로인 거 보이시죠? 어우, 얘는 뭐 네. 저는 그렇게 하고도 돈이 이렇게 잘 벌어갔어요. 학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도. 저까지 포함해서 선생 2명이 있을 때에도. 네. 그리고 그 어떤 학부모님도 와서 컴플레인 걸지 않았어요. 어떤 아이들도 선생님 쟤는 싸게 내는데 왜 저는 이렇게 비싸게 내야 돼요? 그 누구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제가 왜 가르치는지를 이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아마 예전에 명리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 어떤 강의보다 대단히 진도도 빠르고 깊이도 깊고 그리고 시간 투자도 좀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식 개강하기 전까지는 잠을 좀 많이 주무시라는 거 그걸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은 1기, 2기 분들도 밤에 새벽에 잠이 안 오신대요. 생각하느라고 할 게 너무 많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느라 그 생각도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개강 정식으로 하기 전에 그 잠을 많이 좀 청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보충 수업을 여기서 마무리 지을 거예요. 그리고 밴드에다가 올려드릴 건데 다음 주는 제가 스케줄 조정을 끝마쳐 놨습니다. 토요일부터 시작을 할게요. 토요일 그리고 그 설문조사 결과 보니까 11시부터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2시부터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셔가지고 그냥 이거 두 탕 뛸까 이 생각도 사실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요거는 약속은 못 드리겠어요. 그러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약속은 못 드리겠지만 다음 주에도 이제 사전 보충 강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식 개강하는 거. 그리고 정식 개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분반해서 평일반 주말반 진도는 똑같이 진행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오늘 밴드에 공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제가 밴드에다가 올려드리면요. 복습하시면서 궁금하신 건 반드시 질문 주시라는 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좀 많이 떨렸는데 떨린 것 치고는 잘하지 않았나요? 네. 네. 그래서 점점 갈수록 저희 더 친해지고 1, 2기 분들하고도 되게 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주부님도. 네, 치리님도 수고하셨고요.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더 재밌어야죠. 네. 여러분들 먼저 나가십시오. 저는 인사 올리고 그러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민님도 감사합니다. 네, 진지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인사 안 하시고 그냥 가셔도 되세요. 네. 네, 진님도 제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맛점 하십시오. 맛점 하시고요. 네, 뽀롱님도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님도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 종철님도 네.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나가는 속도가 더 빠를 것 같네요. 네.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오, 루체인 알티스님 뭔가 되게 멋지세요. 루체인 알티스. 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찾아보고 아는 척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제 가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상담이 있어서요. 네,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